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구미시 농촌시설물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모습입니다. 고명의 네이처마트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발표 시간 역시 약 25분입니다.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활력분과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고명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연구 발표 주제는 일반 농촌 개발 사업으로 추진된 구미시 시설물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간 관계상 목차를 대폭 줄여서 핵심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농촌 개발 정책과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 과연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연구에서 농촌 시설물 5군데가 저희 연구의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5군데의 시설물을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현장에서 운영진 분들을 만나고 또 시설을 이용하고 계신 이용자분들과 함께한 실태조사 그리고 인터뷰 등을 요약한 내용이 있고요. 또 그런 현장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발견하게 된 시사점, 문제점, 해결 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하고, 세 번째로는 이런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가득 안고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성공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성공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고 또 구미시에 있는 환경과 유사한 곳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예산군과 진안군 4군데에 있는 시설물을 방문한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고요. 그런 연구를 바탕으로 제안 드리는 정책이 제일 마지막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라 하면 결국은 국가 내에 있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프라를 구축한 생활 환경에서 살자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농촌에 있는 중심지를 기본으로 그 어떤 기본적인 SOC 시설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고 또 그 거점을 중심으로 마을 단위의 거점 마을에도 좋은 서비스랑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런 시설과 그리고 서비스들이 제공돼야 한다는 게 이 사업의 취지이고 목적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은 매우 다양한 이름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것들이 다 이러한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농촌 협약이나 농촌 공강 정비 사업, 그리고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사실상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의 범주는 아닙니다만 제가 프레젠테이션에 포함시킨 이유는 여러분 현재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모토로 농촌에 굉장히 많은 이런 그 지원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반 농산어촌 시설물 외에도 지금 구미시에서는 올해 4월 달에 약 400억에 달하는 농촌 협약이 진행이 되었고요. 협약이 되었고 내년부터 약 4년, 5년에 걸쳐서 정말 다양한 지역의 많은 센터들과 시설물들이 또 추가가 되게 됩니다. 또 작년에 또 시작된 농촌 재구조화 정비 사업조차도 큰 규모로 진행이 되어서 사실은 저희 연구가 시설물 활성화 방안이긴 하지만 이런 농촌의 시설물 활성화 방안은 단위적인 하나의 어떤 부분으로 이해하기보다 전체적인 농촌의 개발과 지속 가능한 농촌이라는 장기적이고 큰 항목으로 또 통합적인 긴 호흡으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5군데의 시설물을 연구했습니다. 5군데 중에서 첫 번째는요, 무울에 있는 춤새마을입니다. 두 번째는 해평에 가면 동네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해평 정다운센터라고 동네 목욕탕이고요. 세 번째는
아마 여러분 그 운전하고 가시면서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랜드마크처럼 전망대가 있는 카페가 있는 4층짜리 건물인데요. 여기는 독일 행복 나눔센터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모래가정에 있는 도농교류센터입니다. 다섯 번째는 한등골 권역의 도농교류센터인데요. 옥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최대한 줄이고요. 대신 여러분들 꼭 시간을 내서 다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울입니다. 이곳은 현재 5군데 사이트 중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매출이 한 1억 5천 정도 예상이 되고요. 대부분은 단체 숙박객들 위주로 주말 같은 경우는 향후 3개월 정도의 그 위켄드가 다 솔드아웃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 1인 사무장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사무장님 한 분께서 전반적인 운영을 다 책임지고 하고 계십니다. 대신 동시에 1인 체계가 갖고 있는 어떤 아쉬운 점이나 제한점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센터를 이용하고 계신 이용자분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해봤더니요. 전체 한 63.6%가 시설에 대해서 만족하셨고요. 그리고 시설을 다시 추천하겠다는 경우도 약 80%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해평입니다. 목욕탕이 있는 곳이고요. 이곳은 현재 그 목욕탕에 있는 지역의 영농조합에서 대표님과 이사진 분들이 목욕탕 시설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의미 있는 것은 이곳이 이제 그 목욕탕은 데일리 아퍼레이션 매일매일 운영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 작게는 한 3시간, 많게는 대여섯 시간 약 10명이 고용돼서 이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로 매일매일의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물의 유지 보수 관리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역시 만족도는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67점 정도이고요. 그리고 다시 추천하겠다는 비율도 약 80%였습니다. 다음은 도계입니다. 도계 행복나눔센터이고요. 이곳은 4층 공간입니다. 여기가 이제 4층이 랜드마크 여기입니다. 이렇게 4층에 현재 전망대 카페가 있고요. 1층부터 3층까지는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운영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단계입니다. 저희가 올해 6월, 7월부터 바로 최근까지 이 연구를 거의 5개월 이상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맨 처음 여름철에 이 시설을 방문해서 만난 그 운영 책임자분들은 이전 책임자분들이 아니시고요. 그분들이 운영을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기존의 분들 외에 다른 분들이 새롭게 구성된 이사진과 대표진들과 만났습니다. 특히 이 시설 같은 경우는 4층 전망대 카페가 잘 운영되고 있고요. 대신 이제 1층부터 3층까지 시설들이 좀 유기적으로 그리고 지역인 또는 타지인들을 대상으로 좀 차별화된 공간 전략이 필요한 공간으로 보았습니다. 전체적인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68% 정도이고요. 또 시설을 다시 이용하겠다는 분들이 100%였습니다. 그리고 추천 의향도 약 94%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로 모래가정센터입니다. 이곳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신라 초정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고요. 실제 현재는 도농교류센터로 객실 4군데 정도가 있고요. 사업 초기에는 여기가 건강관리실이었는데 그 길 너머에 있는 시설은 현재 건강관리실이 변경이 되어서 로컬 분들을 위한 식당하고 카페가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저희가 방문했을 여름철에는 구미 지역에 계신 이런 어린아이들을 두고 있는 학부형들이 이 공간을 아주 잘 활용하고 계셨습니다. 만족도 조사 76%가 나왔고요. 재이용 의도도 100%였습니다. 그리고 추천도 약 89%가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한등골 권역 옥성입니다. 저희가 여름에 방문했을 때 시설문이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물 안에 진입할 수가 없었고 또 사무장님을 수소문해서 찾았습니다. 봤더니 특히 이곳은 지금 저희가 인터뷰한 사무장님
됐더니 초창기 사업 운영 시작 때 운영의 그 사무장으로 관리하고 계시다가 지역 간 주민들 갈등 때문에 좀 운영에서 빠져 계시다가 최근 이제 운영이 어려워지고 하니까 다시 또 사무장 역을 맡아서 오시게 된 경우입니다. 전체 5가지 시설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그러니까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63.6%에서 76%까지고요. 실제로 이용자분들의 만족도나 재이용 의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92%부터 100%에 이릅니다. 저희가 5가지 시설물을 팔로우하기 위해서 지난 11월달, 12월달 다시 관계자분들을 다 만나고 미팅을 했고요. 특히 옥성 도농교류센터는 여름철에 문이 잠겨 있었는데 현재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1층에 대둔사 가는 길이라는 간판을 달고 음식점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5가지 시설물을 보고 저희가 파악한 문제점과 활성화 제안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물은 단순히 구미시만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사실상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인터뷰나 아니면 다양한 지자체 공무원들, 마을 지도자분들, 다른 타 지역 사례들을 많이 함께 연구하면서 이게 시설물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전국 단위로 전반적으로 다 함께하는 고민이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런 그 사업들을 추진하는 단계에 있어서 초기 기초계획 수립 단계에서 마을 그 지역 주민의 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수요나 욕구가 기반된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사업의 가이드라인에 보면 지역 주민들의 어떤 수요를 발굴하고 지역 모임이나 자치의 모임을 통할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점, 그리고 농촌 마을 내에서도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 그리고 기초계획을 수립할 때 사실상 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에 좀 중시한 점, 그리고 또 용역업체나 컨설팅 업체 중심으로 진행된 점 등이 단점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설물이 들어서고 나면 이제 이런 시설물들을 어떻게 오퍼레이션 할 건가, 운영의 문제에 딱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현재 이 5가지 시설물들은 모두 위숙탁 계약을 통해서 초기에 마을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또는 추진단을 맡고 계셨던 마을 주민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물론 그분들이 운영에 대한 경험도 많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의 경우는 특히 공동체 의식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반이 아직 미숙하다는 것, 그리고 주민 간 갈등이나 또 투명한 운영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는 것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후 관리에 있어서 이러한 그 다양한 시설들을 통합적으로 구조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나 운영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곳이 있어서 그 조직이 이런 매개나 어떤 촉진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활동이 좀 제한되어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정기적이고 구조화된 시설 점검이나 아니면은 통합관리 체계의 부재를 문제점으로 보았습니다.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제안 사항들입니다. 아마 조금만 고민하시면은 함께 이런 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첫째는 마을 주민들이 3, 4, 5 만나서 하는 동아리가 아주 활성화돼야 됩니다. 3시간, 2시간, 5시간 자주자주 만나서 학습하고 토론하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이런 사업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뛰어다녀야 됩니다.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마을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로 뛰어가서 알려줄 정도의 열정으로 그분들한테 지역 이런 시설물들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실제로 운영 단계에 갔을 때도 우리가 이제 농촌 지역에 있는 지역 활동가나 마을 지도자 또는 이런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룹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마을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귀농귀촌 하신 분들 또는 이제 리타이어하고 고향으로 돌아오신 분들 또는 농촌에 관심 있는 젊은 세대들이 지역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마을 사업들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이런 메커니즘이 꼭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지속적인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하고요. 사업 운영에 있어서 유연한 태도 그리고 투명한 운영 체계 및 인건비 및 유틸리티 지원 조례도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역시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요. 종합관리 규정이 필요합니다. 조례 개정이고요. 그리고 시설물과 운영자 그리고 전문가 담당 공무원이 함께하는 협의체가 반드시 필요하고 중간 지원 조직 역할을 하시는 분들 역할이 좀 더 강화돼야 되고 통합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각각의 문제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실천 방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저희가 1단계 연구를 마치고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아주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주위에 계신 많은 분들도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국에서 이런 시설물들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4군데의 시설을 방문하였습니다. 첫째는 예산에 있는 해봄센터입니다. 이곳은 초창기에 사무장을 포함해서 2명이 있는 사무실에서 현재는 14명이 예산군 해봄센터의 광의의 중간 지원 조직 역할을 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곳에서는요, 현재 해봉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그러니까 시설물이 아주 많습니다만 좀 규모가 있는 약 10개의 시설물들을 다 통합 관리하고 운영하고 또 각각의 시설물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이쪽 행복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과 행정을 엮어주는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예산군에 있는 주무관도 아시겠지만 농촌사업 여러분 그냥 농림축산식품부 외에도 매우 다양한 부서에서 관여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국토부 공간 관련도 그렇고요. 복지나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이렇게 다양한 정부 부처들이 관여되는데요. 시설물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성장할지를 고민할 때 다음 단계의 공모 사업이나 지원 사업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까 하는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무관과 행복마을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함께 고민하면서 성장 전략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이미 향후 5년 동안의 개발 계획에 대해서 고민했고 1월 달에 그것을 가지고 모든 시설물 대표들이 만나서 회의를 하는 미팅이 잡혀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그 예산군에 있는 군수님이나 주무관 그리고 의회에 계신 분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이 센터에 관심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곳은 역시 예산군에 있는 갈대꽃 커뮤니티 센터인데요. 이곳도 똑같습니다. 시설물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문이 잠시 닫혔습니다. 운영 방법이 없어서. 그런데 그때 마을 대표께서 그 마을에 있는 아동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어떤 분을 찾아가서 센터 운영을 요청했고 그분이 지금 현재 사무장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 사례에서 보여지는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우리 농촌시설물 사실 인건비하고 운영비 매일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역아동센터나 중앙보호센터, 작은 도서관 등이 들어섬으로써 법과 제도에 의해서 운영비, 즉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마 전문가분들 중에 저게 안 될 텐데 하실 분 있지만 프레젠테이션을 끝까지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진안입니다. 진안에 갔을 때 저희 둥구나무 아래센터라는 곳을 방문을 했는데요. 진안군은 현재 군 조례에 의해서 시설물당 연간 4,500만 원씩 인건비와 사무장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징적인 것은 매달 마을 주민들, 특히 노인분들 대상으로 그 커피 만드는 바리스타 교육을 하고요.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마을 카페를 와서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갈 때마다 똑같은 커피 맛이 다 다른 게 특징이긴 하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은 이 센터 바로 옆에 조림 초등학교라고 있는데요. 여기가 그 아토피 친화 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그 아토피를 갖고 있는 학부형들이 이쪽으로 농촌 유학을 오신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쪽 그 둥구나무 아래 센터 가서 자원봉사도 하시고 또 기존에 있던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고 서로 이렇게 밍글링되는 그런 공간으로서 역할을 아주 잘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 마령면 활력센터입니다. 여기는 제가 그 사무장님한테 대놓고 성공 요인이 뭐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담당 공무원과 마을 주민들께서 알뜰살뜰 살펴주셨어요.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설물도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초창기에 있던 멤버들이 모두 다 빠지고 이 사무장 여자분 혼자만 남았대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까지 8년차 사무장 역할을 해오고 계시고요. 특히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위치가 그 시외버스 터미널 바로 옆에 있어서요.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그러니까 거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배우마을 있잖아요. 좀 산간지역 이런 쪽에 있는 마을 주민들까지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참석하시는 이런 이용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자, 저희가 4군데 시설을 보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갔을 때 매우 다양한 마을 지도자와 전문가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농촌 활력과 자원과 공무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된 시사점입니다. 첫째, 모두 이 말씀하셨습니다. 전문성을 갖고 지속적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무원분들이 그 자리에 7년, 8년차 계셨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5군데 시설물 운영 책임자분들 저희가 자주 소통하는데요. 안타까운 점이 저도 여름에 담당자분하고 지금 담당자분이 바뀌셨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소통이 너무 잘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분은 이것 담당은 또 아니시고요. 그래서 참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광의의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촉진자 역할을 하는 이런 중간 지원 조직 또는 이 마을 단위와 관을, 즉 민관을 이어주는 어떤 매개 역할과 촉진 역할을 하는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운영 구조를 위해서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실 귀농귀촌인데 구석구석에 인재들이 많을 겁니다. 그분들이 마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5개월 동안에 각각의 사이트를 10번 이상 방문하고 또 진안과 예산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한 결과로 내린 저희들의 정책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담당 공무원이 전문성을 갖고 거기 계속 오래 계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 사업을 좀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서 성장 동기가 있는 인재를 꼭 인재가 필요합니다. 필수 보직 기간을 두든지 아니면 직위 공모제나 전문 직위제 등을 활용해서 공무원님들도 여기에서 활동을 통해서 뭔가 성장하고 또 개별적으로 어떤 성과에 대한 어드밴티지가 주어지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중에서 저희 당진시도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는 지자체 중에 한 곳입니다. 당진시에 있는 담당 공무원은 거기는 이제 중간 활력 농촌 활성화 센터라는 중간 지원 조직, 광의의 중간 지원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그분들을 어디서 어떻게 발굴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초창기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계셨던 분들이 모두 다 활력
농촌 활성화 센터로 이동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어쨌든 인재 양성을 하신 거죠, 그죠?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농촌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매번 법이 그렇지가 않아, 규정이 그렇지가 않아 하는 내용들 많이 들었거든요. 이 내용은 작년 개정된 일반 농사노촌 개발 사업 시행 지침입니다. 이 시행 지침의 내용에 보면 지출 계획에는 시설 내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고정 인력 운영 및 인건비 지출 계획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안군에서는 현재 연간 4,5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 공무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의회분들도 이해를 못하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결국은 지금은 이렇게 지원이 되는 조례가 개정이 되고 실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농산노촌개발 시설물에는 매년 1월, 2월에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단기별로 전수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는 반드시 고정인력 운영 및 인건비 지출 계획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그 인건비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니까요. 사실상 저희 지금 농촌에 있는 시설물은 그 행정자산입니다. 큰 범위에서는 공유재산관리법의 바운더리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이렇게 위수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위수탁에 대한 민간 위탁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저희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서는 새롭게 진행되는 농촌 건축물 있잖아요. 큰 시설물의 용역에다가 관리 위탁 원가 계산을 하는 용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 위탁금을 산정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일 거점시설에서 원래 목적으로 하는 사업 외에 예를 들면 수익을 위한 어떤 소득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공간만큼의 사용 수익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당 사용료를 행정에 지불해야 되는 게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제안은 운영협의체의 구성입니다. 현재는 아마 저희가 이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촌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운영계획, 위수탁계획, 그리고 위수탁계획의 연장, 그리고 또 사업 변경 등등에 대한 중요 결정 사항들을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협의체는 주로 행정 쪽에서 재정, 그리고 담당하시는 활력과 분들 또는 농촌 관련 담당자분들과 시설물이 소재하고 있는 읍면에 있는 읍면장님들도 포함이 되고요. 시설물 운영자 대표 그리고 농촌지역 전문가를 포함하는 운영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더니 거의 35군데에 해당하는 곳에서 이런 운영협의체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운영을 하고 계셨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통합관리조직에 대한 구성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광의의 중간지원조직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요. 아까 해봉센터처럼요. 그런데 항상 저희가 이런 뭔가 컨트롤 타워 얘기를 하면 사실 행정 쪽에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돈 들어가야 되고 사람 들어가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의 예를 봤더니요. 통합관리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냐 하면 여러분 저희 이미 아마 그 농촌협약을 통해서 완료된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활성화를 위한 자금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요.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돈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새롭게 뭔가 없는 예산을 끌어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소프트웨어 관련 예산들을 조금 더 효과성 있고 효율성 있게 쓰자는 게 취지입니다. 그래서 해봉센터가 한두 명의 사무원으로 시작해서 12명이 된 것처럼요. 이 통합관리 조직도 행정과 민간을 연결해서 소통하고 매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추진의 동력이 되는 어떤 조직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행체육에 대한 조례 검토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설 운영관리비 지원에 대한 조례, 그리고 아까 그 운영협의체에 대한 이런 조례들이 이미 상당히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5가지 정책적 제안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위해서 사실 그 진짜 더운 여름철에 시설물 방문하시고 운영진들 만나시면서 이용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다 만나면서 볼펜이랑 종이 들고 질문하고 하면서 연구에 참여해 주셨던 저희 연구하시는 그 마주희 박사님, 박정희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박수가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연구가 그냥 뭐 해봤자 똑같아 이런 연구가 아니라 정말로 농촌 시설물 활성화와 앞으로의 계획에 도움이 되는 연구가 되도록 컨설팅은 항상 생활 컨설팅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전체적인 연구에 슈퍼바이징을 해주신 센터장님 김근우 교수님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떠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연구를 시작할 때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런 마음이었는데요. 연구 막바지에 가니까 5군데 시설물에서 아무도 칭찬도 안 해주고 급여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누가 뭐 잘했다고 인정을 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 5개 시설물을 지키고 계신 운영 책임자분들 오늘 우리 포럼에 저기 테이블에 다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연구를 위해서 이런저런 고민을 할 때 농촌 관련 전문가들 많이 만나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들이 똑같습니다. 구미 얘기하면 거기는 할 게 진짜 많아요. 거기 정말 재밌게 잘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이번 연구가 정말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했던 것처럼 이런 고민을 가지고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하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변화를 가지고 오는 어떤 작은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명현 교수님 주제 발표 감사합니다.